안녕하세요, 코리안바드입니다. 날씨가 갑자기 많이 추워졌습니다.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12월 치고는 날씨가 굉장히 따뜻해서 밖에 나가서 바람도 많이 쐬고요. 그리고 주변을 보면은 반팔에 반바지로 이제 조깅하는 분들까지 계셨는데요. 이제 날씨가 흐려지고 추워지면서 갑자기 많이 싸늘해졌습니다. 갑자기 싸늘해진 이 시기에 감기 조심하시고 이렇게 따뜻하게 지내셨으면 합니다. 2020년 12월 15일 화요일 날짜로 텍사스 뉴스와 함께 코비드-19 현황 그리고 실업급여에 관한 뉴스 역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확진자 상황 되겠습니다. 2020년 12월 15일 화요일 날짜로 14,569명이라는 확진자 숫자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프에 새로 보여지는 밑에 있는 뉴 프로버블 케이스 2,754라는 숫자가 새로 추가가 되었는데요. 이 숫자 같은 경우에는 퀵 테스트를 통해서 양성 반응이 나왔거나 코비드-19 증상을 보이는 숫자 되겠습니다. 추가 테스트를 통해서 코비드-19으로 확정이 될 수도 있고 아닌 것으로 판명이 될 수 있는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망자 수는 205명이 나왔습니다. 1일 확진자 그래프입니다. 연말 들어서 치솟은 확진자 수가 계속 이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요. 10월 말, 11월, 12월 들면서 증가된 확진자 수가 최근 들어서 살짝 줄어드는 기미는 보이겠지만 여전히 12,000, 13,000, 14,000 정도 되는 확진자 숫자를 보이고 있습니다. 병원에 환자들을 수용할 수 있는 한계치에 거의 다 도달했기 때문에 지금 병상이 부족한 사태까지 이루고 있는데요. 연말에다가 크리스마스까지 다가오고 있어서 사람들의 이동과 접촉이 많아지고 있으니 더욱더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래쪽에 있는 그래프는 1일 사망자 그래프가 되겠는데요. 현재 사망률 자체는 여름보다 줄어든 상태인데요. 여전히 하루에 150명, 200명 가량의 사망자 숫자를 보이고 있으므로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코비드-19 백신에 관한 뉴스입니다. 12월 14일 날짜로 텍사스에 백신이 공급이 되었습니다. 특히 북텍사스에서는요, 달라스에 있는 메소디스트 달라스 메디컬 센터에서 첫 번째로 백신을 받았다고 그럽니다. 공급된 백신은 화이자 백신이 되겠고요. 수량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환자들이 많이 몰려있는 대도시 큰 병원 위주로 우선은 공급이 된 것으로 압니다. 이외에도 다른 병원이나 클리닉 같은 곳에서도 계속해서 백신이 공급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백신이 부작용 없이 잘 적용되어서 하루라도 빨리 코로나 바이러스가 없어지는데 잘 사용이 되었으면 합니다. 다음은 또 다른 큰 회사가 텍사스로 헤드쿼터를 이전했다는 소식입니다. 오라클 회사가 되겠는데요. 엔터프라이즈 소프트웨어로 기업 전문 프로그램 및 솔루션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이 엔터프라이즈 소프트웨어 분야로만 보면은요, 마이크로소프트 다음으로 큰 회사가 오라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폴춘지 선정 100위 안에 드는 그룹 되겠고요. 현재 오라클 HQ 캘리포니아 실리콘밸리를 떠나서 텍사스 오스틴으로 이전을 한다고 그럽니다. 현재 뉴스에 따르면은 땅값이랑 인건비가 비싸고 세금이 높은 캘리포니아를 떠나서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하는 이러한 회사들이 많기 때문에 마지막에 나오는 사람은 불 끄고 나오라는 식으로 조금 재미있게 제목을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오라클 자체에서는 헤드쿼터 자체를 옮기지만 재택 근무를 가능하도록 사람들에게 제공을 했다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코비드-19 사태가 진정돼서 오피스로 다시 근무를 재개하게 된다면은 이전에 있던 오피스로 가거나 오피스를 선택해서 출근을 할 수 있다는 옵션을 두었다고 그럽니다. 따라서 단시간 안에 사람들을 많이 옮기는 그러한 작업은 아니고 서서히 진행되는 작업 같습니다. 텍사스 오스틴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의 기가팩토리, 아마존 웨어하우스, 그리고 오라클 헤드쿼터 이전으로 인해서 더욱더 일자리 기회가 많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세금 보고를 하는 수백만 명이 예상치도 못한 세금 폭탄을 받을 수도 있다는 그러한 기사가 되겠습니다. 실업급여 수령으로 인해서 예상치 못한 세금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인데요. 보통 신청할 때 10%씩 떼고 금액을 받으신 분들은 조금 더 여파가 덜할 것 같은데요. 의외로 많은 분들이 실업급여는 세금을 떼는 것을 모르고 계시거나 혹은 신청할 때 10%를 떼지 않고
그대로 다 받으신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항상 그동안 텍스 리턴을 받다가 이번 해에도 경기도 어려웠고 실업급여도 받았으니 당연히 텍스 리턴을 더 많이 받겠지라고 생각하셨을 수도 있는데 갑자기 오히려 세금을 더 내라고 할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혹시라도 돈을 조금 더 여유분을 남겨놓고 세금 대비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아마 텍사스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때 제 영상을 보고서 따라 하셨던 분들은 대부분 10%를 미리 떼놓는 옵션을 선택을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혹시라도 안 하셨던 분들은요, 내년 초에 세금 보고를 하실 때 혹시라도 돈을 예상보다 못 받게 되거나 혹은 더 내야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금 돈을 여유로 남겨두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예, 다음 뉴스입니다. 로비 그룹이 텍사스 안에 카지노를 합법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뉴스가 되겠습니다. 현재 보수적인 텍사스에는 갬블링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다만 예외를 두는 것이 있는데요. 복권이랑 경마, 개경주, 즉 그레이하운드 레이싱 같은 것은 텍사스에서 하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엘파소나 리빙스턴 같은 데서는 이제 네이티브 아메리칸 카지노라고 해서 이제 아메리칸 인디언들이 카지노를 오퍼레이션 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 센스 콜포레이션이라고 있습니다. 라스베가스의 이제 베네치아 팔라지오를 가진 회사 되겠고요. 그 다음에 센스 마카오, 플라자 마카오, 파리지앵 마카오 역시 운영하고 있는 호텔 엔터테인먼트 회사 되겠습니다. 이 회사가 현재 로비를 통해서 텍사스에도 카지노를 짓게 하자는 그러한 입김을 불어넣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텍사스 주 정부 역시 이번에는 조금 분위기가 다르게 보인다는 것이 예산이 많이 부족하다고 알려져 있고요. 이렇게 카지노를 지어서 운영하게 되면은 추가로 들어오는 세금 역시 무시할 수가 없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 역시 되기 때문에 따라서 이번 해는 분위기가 조금 다를 수도 있다고 그러는데요. 이제 보수적인 텍사스에 카지노가 들어설 수 있을지 없을지는 시간을 두고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스티뮬러스 법안에 관한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정확하게 투표를 해서 동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확정되지 않았지만요. 어느 정도 윤곽이 나왔습니다. 첫 번째는 스티뮬러스 체크 관한 내용인데요. 성인당 600을 주자, 성인당 1200불을 주자라는 논의가 되었지만은 현재 법안 자체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기대치를 최대한 낮추면 좋겠고요. 연말이 되면은 소비가 많아지기 때문에 스티뮬러스 체크를 지금 법안에 포함돼서 승인하자라는 의견 역시 있습니다. 따라서 극적으로 법안에 포함이 돼서 타결이 되면은 빠른 시간 내에 제공될 가능성 역시 있기는 하지만 현재 법안 자체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성이 희박합니다. 하지만 추가 실업급여 및 실업급여 연장에 관해서는 어느 정도 의견이 모아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능성은 좀 더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논의된 내용은요. 16주 동안에 실업급여 연장을 하고 16주 동안에 추가 $300를 지급하자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실업급여가 거의 다 소진이 되거나 PUA를 받는 자영업자 컨트랙터 분들이 되시겠는데요. DUA 문서로 받으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만약에 새로운 실업급여 연장이 통과되게 되면 2020년 12월 26일 이후부터 발동이 되어서 총 16주 동안 2020년 4월 19일 월요일까지 지급을 하는 것으로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날짜 자체는 4월 19일인데요. 지금까지 사례를 보면은 항상 일요일부터 월요일까지 한 주를 정확하게 잡아야 되기 때문에 4월 17일 토요일까지 추가 $300 및 추가 실업급여를 제공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이 두 번째 사항에 관해서는 타결된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고 그럽니다. 이외에도 렌탈 어시스턴트, 몰기지 프로텍션으로 인해서 내년 초까지 강제 퇴거를 막는 법안, 그리고 학생들의 스튜던트 론 관해서는 3월 말까지 페널티가 없고 추가되는 이자가 없이 갚지 않아도 되는 방안 역시 포함되어 있다고 그럽니다. 현재 12월 18일 날짜에 첫 번째로 투표를 한다 그러니까요. 이 날짜에 가결이 되어서 통과가 되면은 실행이 되는 것이겠고요. 물론 지금까지 사례를 봤을 때 의견이 충돌되어서 통과되지 않을 가능성 역시 있습니다. 진행되는 뉴스를 보면서 수정이 있는 대로 여러분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텍사스 실업급여 관련된 내용입니다. 뉴스 자체는 계속해서 동일한 뉴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만 추가된 사항이 하나 있는데요. 텍사스에 코비드-19 백신이 들어오게 됨으로써 백신 접종해야 되는 것이 의무사항이냐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 있습니다. 현재 텍사스 같은 경우에는 연방정부 에이전시 중에 하나인 EEOC, Equal Employment Opportunity Commission, 즉 회사가 고용 시에 인종, 종교, 나이, 지역 등의 차이 없이 직원을 고용하도록 관리 감독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이 기관의 가이드라인을 따르도록 되어 있는데요. 현재 코비드-19 관련해서 관련된 의무사항은 아직 없습니다. 우선 백신 자체의 수량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히 백신을 맞아야지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의무사항으로 하고 있는 것은 아직 없는데요. 2009년에 스와인플루, 즉 돼지 독감이 있었을 때 특정 회사나 단체의 경우에는 백신 접종을 의무화해야 되는 케이스가 있었다고는 합니다. 백신 제공되는 수량과 그에 따른 코비드-19 확진자 수나 텍사스 주의 상황에 따라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텍사스 주정부에서도 계속해서 구직 활동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공짜로 온라인 코스가 가능하니 이것을 활용하고 각 지역별 노동청에서 온라인으로 구직 박람회를 하고 있으니 시간이 되면은 참여를 해서 정보를 가져가라고 가이드를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익스텐디드 베네핏 EB 기간에 관련되는 분들은 EB가 끝나면은 더 이상 실업급여가 제공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요. 매일 다른 활동을 하라고 가이드를 내어놓고 있습니다. 월요일에는 이력서를 업데이트하여서 수요일에는 직접 온라인에 가서 구직 활동을 하고 금요일에는 인터뷰 등을 함으로써 조금 더 구직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라는 가이드를 내어놓았습니다. 그리고 연말 12월 26일 날짜로 PUA와 PEUC가 종료되게 됩니다. PUA 혹은 DUA 형식으로 코비드-19 실업급여를 받으시던 자영업자, 컨트랙터, 그리고 임시직에 있던 분들이 여기에 해당되게 되겠는데요. 이전 화면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연방정부에서 계속 회의를 하고 있고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을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의견 충돌로 인해서 연말까지 진행이 안 되게 되면은 최악의 상황에서는 실업급여가 끊길 가능성 역시 있기 때문에 여기에 관해서는 어느 정도 대비를 해놓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2020년 12월 15일 화요일 날짜로 텍사스 뉴스를 전해드렸습니다. 급격히 싸늘해진 날씨에 건강과 안전 더욱더 유의하시기를 빌겠고요. 다음 시간에 또 새로운 뉴스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